사회 변화에 따라서 근로 제공의 형태가 점점 다양해지고 변화하기 때문에 종속성의 모습도 변화하기 마련입니다. 실제 판결에서도 이전에 독립적인 형태라서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단되던 학원 강사, 텔레마케터, 채권 추심인, 백화점 위탁 판매원, 웨딩 플래너, 헤어 디자이너 등 여러 직종에서 종속성을 인정하는 판시가 늘어나고 있어요. 업무 매뉴얼이나 가이드라인을 정해두고 실적이 나오지 않으면 제재를 하는 정도로도 종속적이라는 판단을 하기도 하고요. 휴대전화로 모니터링을 하거나 전산관리 시스템에 등록도 하고 이를 관리하는 것도 종속적이라는 판단을 하기도 했어요. 이전에 근로자가 아니라고 할 때는 업무상 매뉴얼은 있지만 기준을 알려준 것일 뿐 스스로 알아서 했다고 했겠죠. 지입차주라는 것은 회사 이름으로 등록은 되어 있지만 본인 소유의 차량을 가지고 일을 하는 경우인데요. 이런 경우도 생산도구를 소유하고 있으니 독립사업자라고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다른 영업행위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따라서 어떤 직종에서 일을 하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로 어떻게 일을 하느냐에 따라 근로자인지 아닌지가 달라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변화하는 현실에 따라 근로자성의 지표가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지 설명을 드렸는데요. 디지털 전환에 따른 플랫폼 노동에 관해서도 최근 흥미로운 노동위원회 판정이 있어서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타다라는 플랫폼 기업에서 일을 했던 기사분의 근로자성에 관한 문제가 되었는데요. 복잡한 내용을 생략하고 근로자성에 관한 내용만 설명을 드릴게요. 타다는 직접 근로자를 채용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별로 대행업체를 통해서 기사를 채용하고 운영을 했어요. 대행업체별로 프리랜서 방식으로도 하고 고용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판정에서는 프리랜서 방식을 선택한 기사분의 근로자성이 문제가 되었어요. 왼쪽은 근로자성을 부정했던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이고 오른쪽은 이를 번복하고 근로자성을 인정한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입니다. 진호위에서는 본인이 프리랜서를 선택했고 스스로 운행시간과 차고지를 선택해서 일을 했으며 일을 하는 데 있어 발생한 책임도 스스로 부담했으니 종속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노위에서는 그렇다 하더라도 가이드라인이나 복장 규정 등으로 업무 지시가 상당히 구체적이었고 고객 별점을 통해 평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근로자와 프리랜서 운전자가 일하는 방식이 별 차이가 없었고 근로기준법은 강제로 적용하는 강행 규정인데 본인들이 선택으로 포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운행시간이나 차고지도 운행시간표에 의해 정해졌고 플랫폼에 배차된 이용자를 목적지까지 운행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는 거고요. 차량 운행을 알아서 했다고 해도 본인 소유의 차량도 아니었고 다른 사람을 본인 대신 운행하도록 한다거나 원하면 알아서 다른 영업을 할 수도 없었기 때문에 종속적인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판단은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일을 했는지에 대한 사실을 파악하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변화하는 현실과 판단하는 기간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도 있어요. 플랫폼 노동이라고 해서 무조건 근로자가 아닌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존의 특고 노동자와 유사하게 근로자냐 아니냐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플랫폼 노동을 디지털 특고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플랫폼 노동은 다양한 형태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고용 형태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플랫폼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쿠팡의 경우도 쿠팡 친구는 직고용 형태로, 쿠팡 플렉스는 비고용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죠. 그래서 플랫폼 노동에서 문제가 되는 영역은 기존의 근로자성 문제보다 훨씬 넓습니다. 그렇다면 플랫폼을 통해 독립적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일을 하는 사람은 전혀 종속적이지 않을까요? 플랫폼은 단지 중개자일 뿐일까요? 이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플랫폼 기업은 굳이 공장을 짓고 거기에 노동자를 고용해서 채워둘 필요가 없습니다. 공장을 짓고 고용을 하는 이유가 주로 거래 비용을 줄이고 숙련공을 갖추기 위해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플랫폼을 활용하면 거래 비용이 현저히 줄어듭니다. 0에 가까울 정도죠. 발전된 디지털 기술은 기술을 표준화시킬 수 있어요. 숙련공을 기계가 대체하는 것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또한 이전에 하던 과업을 세분화해서 사람들에게 나누어 시킴으로써 숙련공의 필요성을 줄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내부 고용을 할 필요성이 줄어든 것이죠. 그래도 여전히 숙련된 노동자가 필요할 텐데요. 이 부분은 경쟁을 가시화하는 방식으로 보완합니다. 바로 별점이죠.
플랫폼 노동자를 별점 인생이라고 표현하기도 할 정도인데요. 별점에 따라 일이 끊길 수도 있고 일이 몰려올 수도 있으니 별점에 목숨을 걸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플랫폼 기업은 필요에 따라서 고용과 비고용 형태를 선택할 수가 있게 된 거죠. 고용으로 인한 비용이나 사회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는 의미인데요. 말이 선택이지 비용을 줄이고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다면 굳이 고용을 할 이유가 없죠. 플랫폼을 운영함으로써 막대한 이윤이 발생하지만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노동자 개인이 부담하거나 공공의 영역에서 분담하는 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플랫폼 노동의 노동시간은 드러나지 않습니다. 법에서 정한 시간을 일하고 정해진 시간을 쉰다는 것이 근로기준법의 태도인데요. 플랫폼 노동에선 그런 것이 없어요. 할 수만 있다면 24시간 일을 해도 관심이 없습니다. 별점 경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노동자는 스스로를 착취하면서 스스로 승련을 해야 합니다. 이전에는 기업에서 승용공을 키우는 역할을 했죠. 일을 하다가 발생하는 안전이나 실업의 문제도 알아서 해결해야 합니다. 플랫폼을 통해서 거래 비용이 줄었다고 했는데요. 플랫폼이 급속히 확대되면서 플랫폼 이외의 방식으로 노동을 거래하기 위한 거래 비용은 오히려 증가합니다. 여기에서 사실상의 위계와 우월적 지위가 발생합니다. 독립적인 계약자지만 사실은 플랫폼에 종속되는 것이죠. 실제로 플랫폼 기업에서 일방적으로 거래 조건을 변경하거나 평가를 통해 사후적으로 제재하는 일들은 빈번히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플랫폼에서는 알고리즘을 통해 노동의 중개가 이루어지는데 이것이 공정하게 이루어지는지는 영업비밀이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 알고리즘 조작 논란도 언론에서 심심치 않게 확인할 수 있어요. 또한 플랫폼이 실제로 갖고 있는 위계로 인해 과도한 수수료를 책정하는 문제도 이미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용자는 없는데 사실상 고용과 유사한 종속성이 나타나고 있고 어떻게 보면 디지털 기술의 발전에 따른 노동에 대한 통제 방식이 달라진 것에 불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장제 노동 중심의 현행 노동법과 사회보장법은 이러한 변화를 아직 담아내지 못하고 있는 거죠. 도표에서 보시면 동그라미는 노동법의 테두리에 들어와 있는 근로자입니다. 세모는 근로자인지가 모호한 영역이죠. X는 근로자가 아닌 경우입니다. A에서 보면 근로자인데도 법이 보장하는 법의 테두리 밖에 있는 경우들이 있죠. 오분류된 경우입니다. 오늘 근로자성을 배운 것은 바로 B의 오분류된 부분을 교정하는 작업입니다. 실제로는 근로자인데 겉으로는 근로자가 아닌 것처럼 되어 있는 경우를 바로잡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도 근로자인지가 모호한 영역도 있습니다. 세모죠. 플랫폼 노동에서는 다른 의미의 통제와 종속성이 활용되는데 현재의 노동법의 테두리 안으로 가져오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근로자의 기준을 수정하고 확대하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이처럼 근로자성이 모호한 영역에서 근로자성을 확대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가 미국의 ABC 테스트와 AB5 입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독립계약인지와 상관이 없이 모든 노무 제공자를 근로자로 추정하고 사용자가 근로자가 아님을 입증하도록 입증 책임을 전환하는 내용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근로자 추정의 법리를 도입할 필요가 있죠. 그러나 오분류의 교정을 하던 근로자의 범위를 확대하던 근로자성을 다투고 확정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시간도 많이 걸리고요. 그래서 D의 근로자가 아닌 일하는 모든 취업자를 대상으로 사회보장 체계를 개편하고 보호하는 논의가 필요한 거죠. 디지털 전환 시대인 지금 B, C, D는 어느 하나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동시에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기존의 노동법과 사회보장 체계를 수정하는 작업이죠.